이야. 아, 예. 제가 쏜 겁니다 이거. 아 23 6데스야. 아우 나 혼자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올라 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 인텔의 9900KS의 엠바고가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밤 10시 엠바고 해제 후 바로 라이브를 통해서 시판 버전의 9900KS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픈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CPU를 확인해 봤는데요. 해당 라이브 벤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패키징이나 내용 그리고 CPU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9900K와 동일합니다.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문구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벤치 시스템에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세부적인 원인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제 9900K의 이 바이오스 세팅에서 배수만 오토로 바꿀 경우 테스트 온도가 말도 안 되게 튀어오르는 상황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와, 뿔딱인가 싶었죠. 이후 바이오스 값을 초기화하고 다시 하나씩 세팅을 잡으니까 정상적인 9900KS의 성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따로 세팅을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스 기본값에서 시네벤치와 링스 0.9.6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9900KS가 9900K와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은 부스트 클럭 발동 시 올코어 50배수가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바이오스 세팅 없이 기본 세팅만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올코어 50배수의 부스트 클럭이 터지긴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인텔 스피드 스텝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50배수 부스트 클럭이 장시간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뭐 이건 순정 상태에서 별도의 바이오스 세팅 없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CPU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뭐 핵심은 50배수 올코어 부스터가 되느냐 아니냐로 놓고 봤을 때 기존 인텔에서 밝혔던 것처럼 올코어 부스트 50배수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 중 하나는 온도 부분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인포 64 기준 최대 온도가 70도대로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열 수냉 쿨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온도가 평균적인 온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쿨링 성능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기존 9900K에서 상당히 고수율 CPU를 사용했을 때 볼 수 있는 성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압 세팅을 오토로 했을 때 50배수 부스트 클럭이 들어갈 때 1.33, 1.34V 정도의 전압이 들어갑니다. 이 오토의 경우 전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율 CPU에서 볼 수 있는 이 성질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9900KS를 염두에 두셨거나 구매해서 쓰시려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쓰시려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50배수로 오버클럭을 진행했습니다. 50배수로 시네벤치 R20의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점수는 48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벤치컴 기준으로 했을 때 백그라운드 뭐 이런 프로그램, 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9900K를 사용했을 때도 이 점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상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벤치컴 기준으로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등을 싹 정리를 하고 하게 되면 대략 5100점대 후반대와 5200점대 초반대가 나옵니다. 자, 온도를 보시면 코어 맥스 값 기준으로 90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오토로 준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전형적인 고수율에 가까운 9900K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전압 세팅을 다시 잡아주게 되면 온도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럴 경우 굳이 뚜따 없이도 50배수는 쿨링만 된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51배수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51배수는 평균적인 우리 바이오스 오버클럭 세팅을 하고요. 전압의 경우는 1.35V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무난하게 시네벤치 R20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온도도 코어 맥스 값 기준으로 88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CPU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9900K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인텔 9세대 CPU의 경우 수율에 따른 성능 격차가 워낙 큰 편이라 이게 9900KS의 대표적인 성향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샘플이 아닌 시판 버전이었고 또한 저 역시 9900K를 사용해온 입장이고
9900K를 제가 한 4개 이상 흑우짓을 해본 경험상 지금 보여주는 이 9900KS의 성향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뚜따 작업을 한 9900K 제품과 아주 흡사한 느낌을 주는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9900K를 뚜따에서 1.34V로 52배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향이라면 뚜따를 할 경우 평균 8도 정도 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쿨링만 받쳐준다면 52배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 단계로 또 진입을 하게 되면 53배수, 54배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넘게 51배수 세팅으로 제가 게임도 해보면서 온도나 실사용감을 봤을 때 정말 9900K에서 고수율만 선별해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추측에 점점 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세팅 스킬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세팅 스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꽤 재밌는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9900K에서 이 막혔던 도전 욕구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0배수는 전혀 문제없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51배수도 제품 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압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준다면 적당한 쿨링으로도 51배수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뚜따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쿨링을 좀 더 받쳐준다면 좀 더 도전적인 배수의 오버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CPU는 어디까지나 이 수율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9900KS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좋은 수율을 보여주느냐는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텔이 기존 사골곰탕에서 특 사골곰탕을 내놓은 느낌이네요. 꽤 재밌는 녀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저도 이건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CPU의 정확한 수율을 찾아내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과연 이 녀석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율 버전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강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9900K를 쓰시는 분들 중에 내가 쓰고 있는 9900K가 너무 뿔딱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하면서 KS로 넘어가는 건 굳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1배수, 2배수 더 올라간다고 뭔가 체감 성능이 확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숫자가 알아요. 그게 가져다주는 그 성취감이 크죠. 맞습니다.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